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진도는 한국지리 배움책 19페이지부터입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지오스토리. 오늘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공개하는 것처럼 과거에도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콜레라를 막을 수 있었던 해답은 지리정보 수집을 통해 그린 지도였습니다. 19세기 영국을 뒤흔들던 콜레라. 콜레라는 공기 중 독 때문이다. 콜레라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콜레라는 빈민 때문이다. 이런 사고가 만연한 가운데 런던에 콜레라가 창궐하자 존 스노라는 한 의사는 정말 그런가? 직접 가보자, 만나보자 하고 지도 위에 환자의 주거지 및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 콜레라 환자가 공통적으로 특정 수도 펌프를 사용했다는 점을 발견하여 그 펌프를 폐쇄하고 콜레라 방역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지도는 지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또한 윌리엄 반은 콜레라 맵 작성을 위한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처럼 통계 수치를 지도에 표현한 것이 통계 지도입니다. 통계 지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묘도나 유선도, 등치선도, 도형표현도, 단계 구분도입니다. 지리정보의 표현.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표, 그래프, 지도 등으로 표현합니다. 해당 지리정보가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 명확히 파악해야만 다양한 통계지도 유형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묘도는 통계값을 일정한 크기의 점으로 찍어 표현합니다. 전묘도는 분포 표현에 유리하나 원래 통계 수치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선도는 화살표의 방향과 굵기를 통해 지리적인 현상의 이동량과 이동 방향을 표현합니다. 인구 이동, 교통량, 유통량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등치선도는 같은 값의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예로서는 등고선, 등온선, 개화시기, 단풍 일정과 같이 연속적인 자료를 나타내는 데 적합합니다. 도형 표현도는 통계의 총량을 막대나 원 등을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과 과일의 생산량 등과 같이 자료의 공간적인 차이를 표현하는 데 좋습니다. 단계 구분도는 행정구역을 다른 색상이나 음영, 패턴 등으로 통계값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지리적 통계의 값의 정도나 분포 패턴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단계 구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는 인구 밀도나 경지율 등과 같이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표현하는데 주로 이용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통계 지도에는 외상 통계 지도와 입체 영상 지도가 있습니다.
외상 통계 지도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면적이나 거리를 왜곡시켜 표현한 지도입니다. 즉, 지리상의 실제 면적이나 거리와 다르게 다양한 통계를 도형으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탐구활동에서 통계지도의 유형을 파악해보면 도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 이거는 원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막대 그래프겠죠? 자, 이 통계지도 유형에는 점지도 또는 점묘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등치선도, 단계 구분도, 이 경지율을 등급으로 표현하기 좋겠죠. 네 번째는 총량을 막대나 원으로 표현하여 소비량과 생산량을 나타내는 도형 표현도가 있고, 화살표를 사용하는 유선도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나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간의 인구 이동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가나 자료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통계 지도 유형은 무엇일까요? 기억은 도형 표현도입니다. 니은은 유선도, 디귿은 등치선도, 니은은 점묘도입니다. 따라서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지역별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나게 좋은 것은 도형 표현도, 즉 기억입니다. 나는 지역 간 인구 이동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니은 유선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단계 구분도와 도형 표현들을 함께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형 표현도가 제시될 경우에는 대부분 2개 이상의 자료,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로 함께 표현하는 주제들이 제시됩니다. 3. 지리정보 시스템. GIS는 지표 공간의 지리적인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저장한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 종합하는 일련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리정보 처리 방법은 중처 분석이 가장 일반적인데, 다양한 조건의 레이어층을 중첩시켜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 중첩 분석입니다. 지리적인 정보 체계의 장단점은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옵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수정하여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지도를 지도상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합리적인 공간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지도 제작 작업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그에 비해 단점은 GIS를 구축하는 초기 정보 구축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구축해 놓으면 수정과 변형이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높은 기술력과 조작법이 필요합니다. 즉,
전문가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영상톡톡 범죄 예측 시스템에 쓰이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GIS의 공간 연산 기능을 통해 지리 정보 이용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리 정보 체계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범죄 수사 및 예방이나 상점과 기업 입지 선정,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환경 변화 예측이나 재해재난 관리, 토지 및 국토 환경 관리 등에도 활용됩니다. 탐구활동, 지리정보 체계 원리를 이용한 최적 입지 선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도서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후보지를 고른다면, 참고로 방안 한 칸의 가로 세로 길이는 100m입니다. 조건 1를 충족시키는 상업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은 B, C, E가 해당되고, 조건 2,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곳은 A, C, D입니다. 그리고 조건 3,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곳은 A, C, E이고, 조건 4, 1제곱미터당 지가는 400만원 미만인 곳으로 B, C, D, E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C입니다. 함께 만드는 지도 커뮤니티 매핑. 지리적인 유사성과 소속감이 있는 구성원들이 그 지역이 쟁점이 되는 장소나 특성, 시설물 등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지도를 만드는 것을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합니다. 지도 제작 과정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역동성을 지닙니다. 지역조사의 절차와 방법. 지역조사의 순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지역조사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지역조사의 순서는 조사 주제 및 지역 선정, 간접 조사인 실내 조사와 직접 조사인 야외 조사, 그리고 지리정보 분석, 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주제 및 지역 선정에서 맨 처음 조사의 목적을 결정하고 조사 목적에 맞는 조사 지역과 조사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실내 조사에는 지도와 문헌이란 서적이나 문서 등을 말하지요. 그리고 인터넷,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지리정보 수집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사 경로도 작성 등 야외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실내 조사에 속합니다. 실내 조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으로 조사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실내 조사를 통해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야외 조사를 나가야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야외 조사보다는 실내 조사가 맨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외 조사는 실내 조사에 수집한 자료를 야외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거나 실내 조사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자료를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수집하는 것입니다. 야외 조사 방법으로서는 관찰, 측정, 면담, 설문, 촬영 등을 통한 지리적인 정보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지리정보의 분석은 도표, 통계 자료 등으로 수집한 지리 정보를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사 목적에 맞게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여 결론이 명확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지리정보 수집은 어떻게 할까요? 실내조사, 간접조사에 속하는 것은 여행서적이나 대서관 홈페이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외 조사에 해당되는 것은 자료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됩니다. 자료 1번에서 4의 장소 및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여 지리 정보를 수집하였는지 정리해보면 1번 A랑 L 피오르드에서는 촬영하거나 U자 모양의 골짜기가 눈에 띄었다는 관찰을 뜻합니다. 그리고 2번 브릭스달 빙하에서 가까이에서 빙하를 관찰해 보니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2번은 관찰입니다. 3번 베르겐의 기온에서 기온을 측정해 보니 20도를 넘지 않았다 해서 우리는 기온을 실제로 측정했기 때문에 실측에 해당되고요. 4번 리세 피오르드 재단 바위에서 각국 여행객들에게 노르웨이를 방문한 이유를 들었다. 이것은 면담에 해당합니다. 탐구활동, 지역조사의 과정 순서는 조사 주제 선정, 지리정보 수집, 지리정보 분석, 보고서 작성 순입니다. 따라서 1번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억은 지리정보 수집이고 니은은 지리정보 분석입니다. 2번 기억은 실내 및 야외 조사 과정을 포함한다. 편의점과 백화점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는 실내 조사에 속하고 편의점과 백화점을 방문해 소비자가 물품 구매를 위해 이동한 거리를 조사한다는 야외 조사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실내 및 야외 조사 과정을 포함하므로 옵니다. 3번 니은은 지리정보 분석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에 해당하고 4번 디귿 소매업 상권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편리합니다. 따라서 오고요. 5번 리을은 지리정보 중에서 관계정보에 해당한다. 리을은 편의점과 백화점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로 주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계정보가 아니라 공간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X입니다. 6번은 편의점, 백화점의 분포와 재화 도달 범위를 지도에 표현한다. 로
점을 찍어서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따라서 미음은 점미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1단원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